네, 독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게 달이에요, 달. 2020년 마지막 달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 이게 2020년 마지막 달이요, 달. 2020년 안녕. 2020년. 예. 자,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새벽. 예. 지금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예. 원래 같으면은 지금 시간에 차들이 엄청 밀리죠. 또 출근하려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통이 별로 안 막혀. 도로들이 다 한산해요 지금. 예. 코로나라 좋은 거, 운전지 가시는 분들 차 안 막혀서 그거 하나 좋아. 예. 아, 마지막 달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안녕. 자, 오늘 이제 아우 추워, 문 닫아야지. 오늘 이제 마지막 2020년 제 매출 공개 약속한 날이에요. 아우, 아침에 샤워하고 자, 매출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후라시를 끄고, 자, 이게 제가 1년 동안 한 일이에요. 장부인데 이게 장부. 자, 지금부터 매출 공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1월에 코로나 여파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1월 총 매출이 625만 원이네요. 1월 달에 625만 원 했어. 그래서 이제 톨비 21,700원 들어갔고, 부가세를 16만 원 냈네요. 아, 비과세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이익이 490만 원. 기름은 저는 많이 안 써요. 그래도 많이 썼다. 847리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자, 1월달 625만원에 세금 16만원하고, 기름 113만원. 해서 총 지출 132만원 썼어요. 625만원 매출에 490 남았고. 자, 2월입니다. 2월달은 574만원 벌었어요. 여기서 부가세 24만원하고 비과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이제 기름이 65만원 썼네요. 근데 차 검사하고 뭐 정비한 거 20만원 쓰고, 그래서 460만원. 자, 3월입니다. 코로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날이에요. 일을 안 했어요. 멀리 가는 거 안 해가지고. 자, 3월달은 463만원 벌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름 83만원 쓰고 부가세 20만원에 톨비 9만원에서 104만원 지출했습니다. 3월 순이익은 360만원. 코로나 때문에. 자, 4월입니다. 4월 역시 코로나죠. 321만원 벌었어요. 그 중에서 톨비 4,400원, 부가세 7만원, 오일 기름 34만원에서 4월달은 280만원 벌었네. 제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3월, 4월 때문에 360만원, 280만원 그지같이 살았죠. 자, 5월입니다. 5월부터는 회복을 했어요. 507만원을 벌었고, 부가세가 17만원에 톨비 6,600원에 기름을 35만원 썼네요. 이렇게 일하는 게 맞아. 근데 5월달에 536리터 밖에 안 썼어. 1500리터 중에. 순이익은 뭐 455. 3월 4월 그지같이 했고요. 5월은 평타 쳤어요. 6월 또 조금 안 좋았어요. 제 일을 잘 안 해서 385만원 벌었고, 거기서 톨비 2,500원, 부가세 27만원, 기름을 750리터 45만원 썼네요. 45만원. 그래서 6월 순이익도 300만원 밖에 안 돼. 자, 이게 이제 1사분기고, 이번에 이제 7월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1월 3일까지. 우리 세무사한테 보내야 돼. 1월 3일까지. 자, 보겠습니다. 7월 464만원 벌었고, 자, 기름은 645리터. 기름 50만원 썼습니다.
부가세 17만원 내야 되고 톨비 68,500원 써서 총 지출이 74만원. 464만원 매출에 지출 74만원에서 390만원, 390만 7천원 7월. 자, 이제 8월부터 본 궤도에 올라옵니다. 이 화물의 평균이죠. 8월 635만원 벌었고 635만원 매출에 기름톨비 122만원 빼면 513만원 8월에 벌었습니다. 자, 9월 696만원 62,000원 매출에 지출 기름 96만원, 부가세 39만원, 톨비 15만원, 총 지출 150만원. 696만원에서 총 지출 150만원 빼면 546만원 벌었습니다. 9월달에. 8월달에 513만원, 9월달에 546만원. 자, 10월입니다. 10월도 역시 694만원 매출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름 85만원, 부가세 50만원. 부가세 50만원이에요. 그리고 톨비 10만원, 총 지출 145만원. 그러면 694만원에서 총 지출 145만원을 빼면 463만원 벌었습니다. 10월달에. 자, 그리고 이제 저번 달이죠. 11월달에 역시 689만원 매출을 했어요. 거기에서 기름 85만원, 부가세 54만원, 톨비 36,000원, 총 지출 143만원. 680에서 143만원을 빼니까 538만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대망의 12월이죠. 오늘은 봐서 일을 안 하려고요. 11월은 지금 봤더니 11월은 어제까지 보자. 어제까지 매출이 어제 내탕 했잖아요. 그죠? 12월 30일날 하나, 둘, 셋, 내탕 했어요. 내탕. 어제 내탕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제까지 매출이 636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세금 이번 달에도 부가세가 한 40만원 이상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 보자고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쭉 보니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월 평균 500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자, 11월 달에 순이익 538만원, 10월 달에 순이익 463만원, 9월에 546만원, 8월에 513만원, 7월에 390만원, 8월에 310만원, 6월에 310만원, 5월에 450만원, 4월 코로나 때 280만원, 3월 코로나 때 360만원, 2월 460만원, 1월 490만원. 이렇듯이 월 그 정도는 벌어요. 이 화물이라는 게. 제가 어제도 막 얘기했죠. 이 화물은 그냥 한 달에 500 버는 거예요. 매달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벌면 한 달에 700.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화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닥은 진급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한 달에 그냥 500 버는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물 바닥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화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화물 요 정도 하면은 잘하고 있구나 할 거예요. 잘하는 게 이겁니다. 한 달에 500 버는 게 잘하는 게. 2, 300 버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금을 봅시다. 1월달 이번 달 세금이 얼마나 가나 이번 2, 4분기 세금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월까지 1, 4분기는 이제 끝나는 거고 6월까지 끝나는 거고 자 7월부터 이제 일한 거 7월부터 자 세금 이제 1월 3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부가세 자 17만원 일단 7월달에 내야 되고 8월달에 35만원 내야 돼요. 17에 35 더하면 얼마야?
52만원이죠. 52만원. 자, 9월 거 52만원에 부가세 39,000원에 52만원에 39,000원 39만원 더하면 어때? 91만원 91만원 내야 되고 10월 달에 부가세 91만원에 50만원 더하면 141만원 내야 돼요. 141만원 내야 되고 요거 부가세 141만원에다가 54만원 더해봐. 141 50 플러스 54 141 플러스 54 195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191만원에 한 50만원 돈 될 거예요. 그러면 191에 50만원 더하면 240만원. 1월 3일까지 우리 세무사한테 요 자료 부가세 자료 신고하면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24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240만원 내야 돼요 또. 근데 240만원 중에서 이제 지출이 빠지죠. 우리는 보험도 안 되고 먹고 사는 카드값도 다 안 돼. 오로지 기름값만 딱 매입자료로 쳐주는 거야. 그러면 240만원에서 85만원 썼죠 11월 달에. 그러면 이거 10% 85,000원 240만원에서 이제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85,000원 그리고 50만원이니까 5만원 그러면 13만 5천원 13만 5천원하고 13만 5천원하고 9만 6천원 10만원 잡자 23만 5천원이죠 23만 5천원에 80만원 잡자 8만원 더 해봐요 23만 5천원에 31만 5천원이죠 31만 5천원에 31만 5천원에 17만원을 더 해보자 48만원 50만원 잡고 50만원 그리고 27만원 50, 67, 80만원 자 이번 내년 1월 3일에 이제 신고하는 게 제가 부가세 낼 게 240만원인데 매입자료 기름 넣은 게 80만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0에서 80을 빼면 얼마요? 160만원 내야 돼요. 1월 3일날 160만원 부가세 내고 보험료 있죠. 또 보험 우리 화물하시는 분들 보험 할 거야. 보험료가 제가 한 600만원이 나온 거야. 근데 제가 운전을 젖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운전 잘하죠. 근데 저번에 그 계란 실으러 한번 갔다가 골목길에서 어닝이라고 아시죠? 왜 가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어닝이라고 아실까요? 그 어닝 펴놓은 거를 살짝 탑 윙으로 살짝 치고 갔는데 살짝 휘어졌는데 그거를 400만원을 타갔더라고. 이 씨부랄 작대기들이. 그거 있었지. 그거 한 건 있었지. 이사하다가 잠깐 후진했는데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탄 그 그 차가 그거 스포티지도 아니고 그 뭐냐 액티언? 개똥차가 왔는데 본네트 살짝 박았는데 살짝 흠집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노인네 둘이 병원에 입원하고 생슈하고 차 렌트하고 고쳐갖고 그게 또 한 400만원 나갔더라고. 내 보험에서 타먹었더라고. 그 보험료가 600만원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보험회사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사업자를 바꿔버리면은 보험료가 다시 0% 다시 100%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 하나도 없는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옮겨갖고 하면은 보험료가 한 200만원 돈이 나와요. 근데 저는 600만원을 내야 됩니다. 아무튼 매출 공개했습니다. 자, 화물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야 많이 벌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주어진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어제 내탕 했죠. 내탕을 할 수가 없어. 근거리도 많이 없을 뿐더러 옛날같이 제 초창기처럼 근거리가 많았을 때는 저는 하루에 6개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근거리 그때 당시는 10만원씩 했거든. 지금은 8만원이지만. 그러면 그때는 하루에 60만원도 벌었어. 근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짐 실으러 가가지고 상차하죠? 그 다음에 상차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상차 대기. 하차지 가갖고 하차하려면 하차 대기. 그 다음에 상차지까지 이동을 하려면 이동거리.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이동거리. 그죠? 최하 근거리라고 그래도 한탕 하는데 최하 2시간 반 걸립니다. 그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을 때 하루 4탕을 하면은 얼마예요? 딱 10시간이에요. 근데 10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침 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10시간이면 오후 5시죠. 오후 5시가 되면은 일이 없어요. 가끔 나오긴 나와. 장거리. 근데 답다구리 안 나오는 거는 저는 안 하니까. 장거리는 무조건 저는 30만원 이상 안 나오면 아예 안 움직여요. 미친 짓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제 초창기 때는 진짜, 그때는 제가 전국 24시 어플을 썼거든요. 전국 노예에 24시간 동안이 화물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새벽 2시에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겨울에 새벽 2시에 우체국 같은 게 나와요. 우체국 택배. 그때도 있었고, 뭐 11시, 밤 11시, 12시에도 개인들이 올리는 거, 뭐 이런 게 나왔어. 급한 거.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가 점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올려놓는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래처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24시 어플에만 매달리는데, 답대가리 안 나와요. 그거 남들이 다 영업해 놓은 거,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 가격 절대 안 올리지. 왜? 일할 노예들은, 일할 차량들은 넘쳐나는데 뭐하러 올려? 값싸게 올려놔도 서로 하겠다고 저요 하고 가는데 쳐다도 안 봐요. 굶어 죽는 아이 있더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래처가 있죠. 각종 이사업체부터 근거리는 다 거의 제 거래처입니다. 저는 대전 사는데요. 대전에 진짜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개 그지 같은 골목부터 해서 구석구석, 뭐 중앙시장부터 해서 뭐 중리시장, 시장으로 얘기할게요. 뭐 오정동 시장, 뭐 가양동 시장, 개 그지 골목,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는 곳, 뭐 천장 닫고 막 옆에 똥차들 줄비하게 다 해봤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600만 원이 나오지, 보험료가. 1월 달에 600만 원 내야 돼요. 1월 달에 제가 또 차가 좀 많다 보니까 또 세금 1월 달에 한 돈 1,000만 원 나가. 1월 달에. 예. 그래서 1월 달까지 제가 원래 이 보험료를 안 내고, 이거 오늘로 쫑이에요. 원래 화물이 이제 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년 1년을 더 갈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고 하면 매출을 반으로 뚝 잘라 줄일 겁니다. 4시간을 받겠다고 얘기했죠. 운동하고 돈은 잼만 벌게. 그냥 그걸로 담배값하고 커피값하고 밥값이나 벌으려고. 딴 건 안 벌어. 딴 건 그냥 있는 걸로 쓰려고.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매출 공개 오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화물은 한 달에 500 정도는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거, 상위 5% 이상에 속해야 500을 법니다. 나머지 분들은 500을 벌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벌면요, 그 다음 달에 피똥 싸요. 갖은 고생 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 몸이. 그리고 하루에 2탕에서 3탕? 3탕 하기 힘들어. 시간적으로 일도 없고. 하루에 한 탕이요. 그러면 똘똘한 걸로 한 탕 하는 게 나아요. 초조하시면 안 돼. 화물하면서 오늘 하루 다 갔는데, 오전 시간 다 갔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라도 가야 되겠다, 그지 같은 거면 엮이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 하지마. 왜 해 그걸? 노예야? 그지야?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오늘 말이 좀 깁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방송하는 건데,
하여튼 화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답 없으신 분들은 화물 하세요. 답 없는 분들 많잖아. 요즘에 돈 없어가지고 화물차 사서 한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은 해야 돼. 내가 3년 동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돈 벌어요. 저는 처음 시작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2달 만에 이 바닥을 모든 걸 알았어요. 우리 화물하시는 선배님들,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 제가 처음에 만났던 분이 그 정혜경 씨라고 있어요. 저 석교동 사시는 분. 제가 처음에 그 양반 차를 살라고 그랬는데 와 차를 봤는데 기아가 안 들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헛돌아봐. 걸리는 게 없어. 초짜가 그걸 어떻게 해? 못하지. 그래서 그 차를 안 샀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가 이제 친분을 이어왔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양반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제 난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 바닥에 2달이라면서 모든 거를 꿰뚫고 물류회사 시스템부터 모든 걸 다 알게 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래요. 보통 1년 걸린대요. 알으려면은. 제대로 알으려면은. 2달 만에 깨치고 그때부터 요령을 피웠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평균 한 5, 600씩은 했던 것 같아요. 쭉. 예. 근데 제가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거. 화물 운송업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뭡니까? 사업은 번창을 할 수 있는 거야. 발전성이 있는 게 사업이야. 이건 사업이 아니야. 해봐야 한 달에 5, 600, 700이야. 더 이상 벌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밤에 일이 있으면 밤에라도 잠 안 자고 나가면 돼. 피곤하더라도 상관없어. 근데 없어. 언제부턴가. 아침 시간 놓치면 이쪽 바닥은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사를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하다 보면요. 이 각종 그 물류 어플 요거 없으셔도 돼요. 내가 일할 줄 알잖아. 차 있으니까 내가 견적 봐가지고. 물류에서 어플 없어도 돼. 니네 없어도 돼. 내가 알아서 일하면 돼. 딱 받고. 돈 더 잘 벌어. 어. 근데 이제 이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아파트나 골목길 이제 가정 골목 개 그지 같은 골목 막 들어가야 되는데 8m, 9m, 10m 막 이런 긴 차로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6m 40짜리 5톤 윙바디가 최고란 얘기예요. 길어봐야 돈 못 벌어. 옛날에는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뭐 대전에서 청주를 가더라도 6m짜리는 10파레트밖에 못 실으니까 8만원 줬을 때 10m, 9m짜리 차들은 막 18개, 18파레트를 실어. 8파레트를 더 실으니까 당연히 2배를 줘야 되겠죠. 그때는 진짜 2배를 줬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화물하시는 분들이 차를 다 키워놨어. 낀 걸 다 뽑았어. 서로 이제 왜 어차피 한번 움직일 때 돈 더 많이 벌겠다.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을 낳는지 알아요? 다 차들이 커지다 보니까 차들이 흔해 빠져졌어. 이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물류 쪽에서. 옛날에 뭐 15만원 줬던 거 지금 10만원 줘요. 옛날에 25만원 줬던 거 지금 18만원 주고, 옛날에 40만원 줬던 거 지금 28만원 줍니다. 옛날에 60만원 정도 줬던 거 지금 43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지금이 그래요. 결국은 화물하시는 분들이 무덤 판 거야. 걔네들 필요한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고 정작 시간이 지나니까 이 화물차가 흔해진 거예요. 기른 차들이. 그러니 똥값에 시달리는 거지. 운임이 더 안 좋아. 운임도 안 좋은 것도 안 좋지만은 일이 없어. 긴 차들은. 왜? 어차피 큰 공장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 못 들어가거든. 일을 할 수가 없지.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처음에 6m 40짜리 차를 살 때 진짜 개똥값이었어요. 제가 화물하는데 그걸 단발이라고 하거든요. 단축을 산다 그러면 너 왜 단축하냐. 긴 거 사야지. 축차 사야지.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화물 초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큰 욕심도 없었어요. 저도 나름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 화물바닥에 들어왔는데 4년 전에 주식에서 말아먹고 사기당하고 금융
우체국 그 인터넷 사기 있죠. 그거 털려갖고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저 욕심이 없어서 화물하면서 한 달에 200벌이나 하자 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시작 딱 하자마자 첫 달에 1000만원 순수익 딱 찍었어요. 저도 놀랬죠. 둘째 달 마찬가지, 셋째 달 마찬가지. 딱 찍고 나서 느낀 점이 뭔지 알아요? 아, 돈은 버는데 내 시간이 없구나. 노예처럼 사는구나. 그때 어떻게 이랬냐면요,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집에 오면 밤 11시였어요. 왜? 그때는 내일차기라는 걸 했었어. 아마 화물하시는 분들 내일차기 뭔지 알 거야. 내일 아침에 내려주는 거야. 오늘 싫어갖고. 그거 미친 짓입니다. 저는 그 처음 시작해서 4년 전에 3개월까지만 내일착을 미친 듯이 해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일착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가까운 거 하나 있어서 딱 한 번, 4년 만에 처음 딱 한 번로 내일착은 안 해요. 무조건 당착, 당일날 내리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플에 내일착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안 해. 옛날엔 내일착이 오후 2시 이후에 나왔어. 지금은 아침 10시부터 내일착이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화물도 많이 없겠지만 왜 내일 내려줘야 돼? 오늘 내려도 되는데. 근데 이 물류회사들이 우리 화물하는 사람들은 개 병신으로 보고, 지들이 영업해서 화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주. 화물 옮기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한 달에 얼마 해드릴게요 해놓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수수료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10만원에 운송해주겠다고 하고 이 화물차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7만원부터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내일착을 왜 하냐면은 그쪽 자기네들 물류회사들 거래처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짐 받아주고 짐 실어주고. 짐 실는 건 상관없는데 짐을 받으려면 화물차 기사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밤늦게 퇴근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사는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이 없더라도 내일 내려주는 걸 실어놨기 때문에 내일 가야 돼. 아침에. 또 하나, 지금은 상관이 없지.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일착을 실어 놓잖아요. 오늘 밤 6시에. 근데 지금 밤 9시가 됐는데 좋은 게 떴어. 못 씻는 거야. 왜? 차에 똥찜 실어놨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는 게 저는 이제 화물 쪽에 미련이 없어요. 아무튼 말이 길었네요. 오늘 매출 공개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화물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루 한 달에 500만원 벌기, 500만원 벌어요. 더 이상은 시간적으로도 안 돼.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동하고 상차 대기하고 하차 대기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해야 하루에 하나 두 개. 요새는 일도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차를 한 대, 두 대 더 사가지고 돌리지 않는 이상. 옛날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더라고. 차를 뭐 두 대, 세 대, 네 대 사가지고 기사를 월급 한 달에 250만원씩 주고 돌리고. 지금 뭐 차 사갖고 기사 월급 250 주면 남는 거 없어요. 그 기사가 250만원어치 일을 할지도 의문이야. 못해.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한 달에 500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물은 그래서 비전이 없다. 그래서 화물은 사업이 아니다. 뻔한 거다.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업종. 하지만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면 하다못해 노래방이든 옷가게이든 커피집이든 고깃집이든 음식점이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 커나갈 수가 있다고. 근데 이 화물은 발전성이 없어. 그래서 저는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갖고 하기는 좋아요. 용돈벌이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이 먹어서 일을 왜 합니까? 인생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네. 제2의 인생이 화물이었거든요. 왜? 어렸을 때 이제 이것저것 해서 돈도 벌어보고 말아먹기도 해보고 하다가 잘못돼갖고 화물로 들어왔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원래 화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막차거든, 인생. 근데 지금 막차도 아니야. 옛날에 택시가 막차였는데 택시도 아니야. 이제 택시는 더 갈 법 없어. 택시는 투자금도 많이 들어. 난박값만 1억이에요. 난박값만 1억이야. 차 3천.
최하 1억 3천원 있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한 달에 300벌이 하나요? 화물차? 화물차도 새 걸로 사면은 남바가 뭐 한 3천만원 지금 이쪽 저쪽 하나요? 제가 처음에 남바 살 때 남바값이 한 3,500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없으니까 남바값이 떨어졌죠. 2,400까지 떨어졌었어요 올해. 지금 한 3천만원 이쪽 저쪽 하려나요? 차는 중고차 사면 됩니다. 화물은. 근데 옛날 차가 좋아요. 화물차 뭐 2014년식 이상으로 된 거 2010년식 이상 요런 차들은 디지털 전자방식이라 고장이 잘 나. 차는 좋기는 좋지만 고장이 잘 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근데 옛날 차들은 승용차로 따지면 캐브레타 방식 고장이 안 나. 나봐야 뻔해. 엔진오일이라 할고 디스크나 갈아주고 미션오일도 뭐 2년에 한 번씩만 갈면 되고 타이어는 갈아줘야 돼. 타이어도 무거운 거 신으면 빨리 갈아. 무거운 거 절대 안 실어. 왜? 무거운 거 실어봤자 금액 더 많이 안 줘 요새. 전 절대 안 실어요. 뭐 전선 롤 같은 거 뭐 재지 롤 뭐 수지 유지 기름이나 물 막 드럼통 절대 안 실어요. 타이어 갈아주는 거 타이어는 다 갈아줘야 되고 엔진 오일만 갈아주면 돼요. 근데 2014년식 이상 2010년식 이상의 차들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고장나는 게 많아. 그러면 돈도 병원 한번 카센터 한번 들어가면 뭐 스타트 100만원부터요.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정말 갈 법 없으신 분들 화물차 하세요. 돈은 많이는 못 벌지만 한 달에 500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고생해야죠. 그치만 자기가 고생해서 노하우 쌓으면 고생 안 합니다. 얕게 일하시면 돼. 그래서 정말 답 없으신 분들은 화물 추천드려요 제가. 근데 고생할 각오 안 돼 있고 그런 분들 화물 하셨다가 큰 코 다쳐요. 요거 화물 잘못 진입했다가 뭐 차 스치고 뭐 저기 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저 보험료 나온 거 보세요. 600만원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6개월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또 2021년 한 해를 화물차랑 함께 하겠죠. 아무튼 화물 매출 공개했습니다. 마칠게요. 방송이 너무 길었어. 지금 몇 분 됐어. 어우 30분이네. 자 마칠게요.